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제로페이, 뭐 모두들 아실 거예요. 제로페이라고 있는데요. 이 취지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의미로 수수료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현금 직거래처럼 통장과 통장 사이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제로페이 앱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내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거기서 그 사장님 계좌로 이렇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게 제로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로페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엄청난 돈을 쏟았고 홍보 예산도 쏟았고 우리 성북구도 아마 공무원분들 이 방송 보시면은 절감하시겠지만은 소위 영업 압박에 시달렸어요. 가맹점을 만들어 와라 막 이러고 통 반장님들한테 가맹점 하나 만들어 오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영업 압박을 받으셔가지고 가맹점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세요.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요. 신용카드가 쓰기 편하죠. 그리고 사실은 내 통장에 잔액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요새는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미 제로페이는 관제페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했다가 이거는 이제 중국 사회니까 가능한 거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걸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많은 언론들이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정부는 중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공수처도 그쪽으로 공수처를 가져오고 이 제로페이도 간제페이라는 중국에서 이미 한번 했던 거군요. 우리 요번에 성북구에서 우리 정영 의원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구정질의 한번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관심이 여기도 많으시고 한번 잠깐 소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이제 뭐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보았을 때 제로페이를 제대로 하거나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이 와서 제로페이로 결제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40% 정도의 연말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현금으로 얼마를 쓰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나쁘고 이런 식의 시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세금을 몰아주게 하는 거는 안 좋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저희가 이제 1등을 하고 나면은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 뭐냐면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각 자치구에다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건 조례상에 뭐 재난이 났거나 아니면 그 자치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엄청 긴급한 사업이 있을 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 제로페이를 성공시키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제로페이 영업을 잘하는 자치구에 내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경쟁을 시키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 성북구가 1등에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나요? 20억 받았어. 그래서 20억이요? 공무원분들이 참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특표를 볼모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영업 압박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무원분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통반장님들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희가 뭐 이게 영예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1등을 해서 특교세를 받아왔어요. 특교금을 받아왔는데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얼마나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활용성 면에서 건수를 좀 보여달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활용적이지 못하고 아직 신용카드보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인 사업이다. 이거는 이제 뭐 실패가 예견됐다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북구도 아마 1월 말부터 지역 화폐를 아마 발행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일명 서울사랑 상품권이라 그래가지고요. 서울사랑 상품권을 한 2천억 원가량 지금 발행한다는 게 서울시 목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북구에서만 쓸 수 있는 우리 서울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내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결제해야 되냐?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7%를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지갑을 이거를 사는데 제로페이로 결제하면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같이 내면은 7%를 할인해 주겠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까지 이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건데 이 7% 할인액도 누가 메꿔주겠습니까? 또 성북구 주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뭐 윗돌 메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예. 제로페이도 아까 어느 정도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데 네. 또 거기랑 연계해서 서울사랑 상품권 또 네. 2천억 원 발행한다. 예. 이런 조만간 얘기잖아요. 성북구에서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 상품. 그러면 이 7%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좀 서울시 예산으로 보존해 주나요? 그렇죠. 서울시 예산으로 예, 보존하기 위해서 136억 원 또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성북구에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구나. 예. 서울시가 또 성북구는 성북구에서 건데 성북구에서 모르고 있네 그거는. 그렇군요. 추가 경정으로 또 네. 내려오겠죠.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야, 다른 분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남은 거 있으면.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성북구도 그 주민 참여형 예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임명 서울 시민 참여형 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2022년까지 1조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실 그러면 수기 민주주의가 뭐 진행되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 시민 참여형 예산이 제대로 된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민 참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맞냐, 알고 보면 아니었던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박원순 시장 대권 도전용 예산 아니냐, 시민 참여형 예산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진선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 구청에서는 이제 서울의 서울의 그 시민 참여형 거기서 예산을 좀 따오세요 이렇게 네. 그런 과제를 준다면서요. 네.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이 이제 저희 구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0-3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거의 이제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민원이 그동안에 오래된 민원들, 수건 사업들 그런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청장님도 구 참여 예산보다 서울시 참여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신청해라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라도 받아올 수 있게 참여해라라고.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면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또 이제 뭐 특정 단체나 특정 뭐 협동조합 이런 분들에게 밀어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네.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저희가 뭐 그래 거기가 조합, 네. 동조합이나 네. 시민단체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죠. 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그렇죠. 예산제가 맞죠, 있다는 맞죠. 거고요. 예.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면 거의 의원님들이 그 주민들이 올렸다라고 건들질 않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니까 정말 하면 안 될 것들이 많이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6년, 17년도에 하면서 좀 많이 감액들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항의도 오고 뭐 이제 왜 주민이 신청한 건데 삭감을 하느냐 말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하면서 그런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감안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 사실은 좀 걱정스럽고 우려도 있기는 저희도 하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 참여라고 하면은 일단 의회에서 심의를 자세히 안 했었고 그게 관례였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미 시민 참여 그 예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한 번 봤다. 그리고 시민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걸 의원들이 이거를 왜 예산에서 감액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2022년까지 1조까지 늘린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회가 이걸 심의를 안 하게 되면 의회
진짜 그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하는 의회 심의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좀 들여다봤어요. 이번 예산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여다보니까 좀 정말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차라리 이런 거면 우리 주민들 복지에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보시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감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구청장식. 네. 그래서 민원을 내 가지고 네. 막무가내 시키지. 아. 그거는 검토도 안 해. 그렇게 해서 네, 바로 네, 시민 바로, 주민참여 네, 예산으로 네, 가는 네, 거죠. 넘기는 거죠. 예. 넘기는 거죠. 그 자치구에서 올라온 거는 잘 서울시 의회에서도 자르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막 올려서 네, 가지고 네, 하는 거야. 네. 막무가내 식으로. 검토도 안 하고. 그렇죠.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올라오면 못 자르고 네. 구에서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이 네. 관여됐으니까 또 함부로 건드렸다가 눈먼돈이 될 가능성이 네, 있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에는 그까 우리 진선호 있는 대로 그렇게 막 못했어요. 그 힘이 있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난무하니까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여다봐요. 네. 요즘엔 그래도 주민들한테 욕먹을 생각하고 네. 과감하게 따지고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는 걸 빼고 그래요.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하면 이제 그 제도 조례에도 보면 일회성으로 1년간에 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뭐 저희 성북구만 해도 그걸로 해서 센터를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매년 그거는 지금- 참여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서 지금 이제 그 후로는 계속 부비가 네.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 뭐 의원님들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에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고 이제 시에서 좀 해줄게 이제 매칭 사업 하잖아요. 네. 매칭을 뭐 사업 벌리고 근데 한 해 많이 2번은 도와줘요. 3회보다는 안 도와주거든. 고비를 하라고. 그게 거의 그- 그렇게 그-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 이제 뭐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는데. 그 뭐 시장 치적 사업이나 아니면은 서울시 주력 사업을 벌려놓고 네. 처음에는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재정 부담을 못해요. 주는 거죠. 네. 예. 그런 걸로 많은 다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정책 광고 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30억인가 네.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지만은 네. 각 부서에서 갱출해서 네.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30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30억이요. 예. 그럼 박원순 시장님이 이기셨네요. 박원순 시장님 이번에 시정 홍보 예산 170억 편성하셨거든요. 전년도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200% 넘게 증가된 예산을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우스갯말로 시정 홍보인가 시장 홍보인가 뭐 이런데 아무래도 좀 뭐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걸 조금 들여다보니까 뭐 방송 광고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70억입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170억.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 건에 30억인 거죠. 아, 한 건에 30억. 이거 선거 전에. 예, 한 건에 그렇군요. 예. 그렇죠. 와, 우리 서울시로 네. 홍보비가 적지 않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더 쟁점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뭐 내용이 이제, 많겠지만 예. 예산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쭉쭉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집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문제. 그 아까 이제 주거 문제를 이제 도시재생으로도 얘기하셨지만은 부동산 집값이 너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급과 수요 말씀도 하셨지만. 너무 진짜 황소고집도 이런 황소고집이 없으세요. 박원순 시장님은 그 정책을 바꾸실 생각 전혀 없으시고요. 근데 사실 본인도 용산 여의도 개발 통개발 필요하다고 한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때 살짝 속마음을 드러내셨다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니까 또 바로 취소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속마음이 뭔지는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갑자기 무슨 뭐 부동산 공유제를 하자는 등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들 여기가 자본주의가 맞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거 문제가 서울시가 가장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로페이 말씀도 했지만 제로페이가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있으신데 제로페이 한다고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제발 먹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경기 활성화가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 포퓰리즘은 정말 그 복지에서 새고 있는 돈, 중복으로 들어가는 이 돈만 좀 아껴서 우리 도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도 오늘 우리 서울시에 몇 명 안 되는 아주 귀한 서울시 김소영 의원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원수는 적어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렇게 들어보시면 다 느꼈겠지만 일당백을 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민병우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 한마디. 이게 어떻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석과도 같은 민병우 당협위원장님이신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총선에서 꼭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아까 말씀 나눴던 이런 것들을 정책을 확 바꿔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우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건 또 덕담까지 해주시고. 네, 오늘 우리 서울시 의원 김소영 의원을 모시고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고 또 그 곁들여 가지고 서울시 쟁점 현황까지 우리가 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 성북구가 같이 비교하면서 또 우리 지역 주민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있다. 이러한 예산들 어떻게 써야겠다. 방향성 이런 것도 오늘 다 같이 한번 다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한 말씩 하고 끝날까요? 저는 뭐 마지막 한 말씀보다는요. 우리 제가 성북을 그러면 화이팅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살리자 해주세요. 예. 성북 저거 보면서 할까요? 네. 성북을 화이팅! 대한민국을 살리자!